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과도한 참견이 최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 마치 큰일이 난 것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과도한 참견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김치 종주국 빼앗긴다. 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이 최근 중국과 김치 종주국 논란으로 연일 다투는 모습이 나오자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JB 프레스에 따르면 한국은 김치 종주국을 주장할 자격이 과연 있냐고 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한국은 중국의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7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산 김치 없이 생활이 가능하겠냐며 말로는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댓글에서 원래 김치라는 것이 파오차이에서 파생된 하나의 절임 채소라고 하면서 김치는 중국 것이 맞다는 취지의 댓글이 최다 추천을 받으며 베스트 댓글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일본의 니콘, 린나이,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오리지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치 논란은 중국이 유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애초에 김치를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 지 오래됐는데 특히 2019년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에서도 한국 것을 불매로 맛 받아쳐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김치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표 제품을 김치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17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롯데마트를 대거 폐쇄하면서도 김치 불매운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모두 김치를 한국 것으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본인들도 김치를 엄연히 한국 대표 제품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쓸데없는 참견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참견은 사사건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이란배 납포, 일본 입장. 현재 인도네시아에 이란 유조선이 납포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원유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불법 환적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적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파나마 선박과 불법 환적을 했고 바다를 오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유조선을 환경오염 이슈로 납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환경오염을 저지른 것이죠. 한국의 배를 납포한 이란은 똑같은 이유로 이를 당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서 한국이 이란과 제3자 중재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란 선박을 풀어주면 이란은 한국 케미호를 풀어주는 방식의 3자 협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 이란 납포 선박에 대해 백신 대체 구매 등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옵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약간 확장해서 미국까지 이 사안에 개입되어 3자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납포된 이란 배와 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아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란이 한국 배를 납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애초에 구분될 사안이지 한국은 제3자 협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당장 이란에 원유 대금을 보내야 하는 게 맞다는 역시 과도한 참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일본은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리더라고 하지만 이란의 국제적 횡포에 대해서 오히려 이웃 국가가 아닌 이란의 편을 들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민주 국가 간의 자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오늘따라 유독 사사건건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가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다는데요. 한국이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일을 진행 중이며 이것은 일본 주요 포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또 2차 WTO 상소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지난해 1심의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은 패배했는데 이에 대해 재차 2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해당 뉴스가 많은 포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에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권에 대해 WTO에서 한국이 1심을 지고 2심에서 역전했기 때문이죠. WTO의 판결은 2심제입니다. 1심을 이기더라도 2심에서 패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1심을 지면 2심 상고는 포기합니다. 대부분 2심에서 뒤집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WTO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전승을 일궈낸 드림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이 질색하는 것이죠. 최근 정한을 통상분쟁 대응 과장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물론이고 사상 최대라는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 완승을 이끈 것으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4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전격 한국의 부름에 산업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일본은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서 WTO 분쟁 때 전문가들보다는 일반 공무원이 팀을 꾸려 패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많은 언론은 한국의 WTO 상소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적인 규칙을 도대체 지키지 않으려는 나라라면서 비판을 가합니다. 이심 상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한 것임에도 한국이 귀찮게 군다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언론이 한국의 상황을 전하자 일본은 더욱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언론 한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이 이탈리아에 앞서게 됐다며 1인당 GNI가 G7에 들어가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발끈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한국의 G7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절대 한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한국을 추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일시적 G7 합류가 아닌 G11 형태까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와 트럼프 재선 실패로 결국 G7 회의는 취소가 되었는데 이젠 영국이 또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G7 회의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초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G7 회의에서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을 초대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정이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은 일본에서는 원래 예전엔 한국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며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각종 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이 정말 성장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일본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합니다. 실제 포브스 재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인의 60%가 국가 이미지가 약해졌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최근 미국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하며 미래 기업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방역은 물론이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룹에 위치하고 있어 선진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배제되면서 한국이 잘나가는 점을 시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일부 기업은 그런 한국 기업에라도 붙어 있으려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세계 제1위의 에어컨 기업인 다이킨에서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에칭가스 공장을 세웠다는 뉴스가 일본 매체에 보도되자 많은 일본 사람들은 다이킨 제품을 다시는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운동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던 일본의 일련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에 매달리는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참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한국이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점점 혐한 색채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의 국가 위상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지막 카드인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1일 신규 환자가 6,000명에 달합니다. 누적은 26만 명을 훌쩍 넘었죠. 매일 최다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는 도쿄, 사이타,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 정도 발령됩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이보다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휴교, 이벤트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올해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는 올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라는 헤드라인을 대놓고 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외의 반응입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외국인들이 도쿄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객 수의 상황과 관객 수용 여부는 오는 3월에 판단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무관중 경기 혹은 대회 취소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대회 강행 의지는 여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여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해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한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한 이후 열린 1920 앤트워프 올림픽이 롤모델이다. 반면 일본 국민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지난달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조사보다 부정 여론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대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돈입니다. 일본은 이미 올림픽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면 일본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관련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를 경우 예상 손실액은 1조 4천억 엔, 우리 돈 약 15조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취소될 경우 손실액은 무려 4조 5천억 엔, 우리 돈 약 50조 가까이 됩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 면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일본이 백신 활보에 사활을 건 이유도 올림픽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 원하는 국민 모두에 대해 접종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형성 여부는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선 준비 과정에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회 기간 못지않게 1월에서 5월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목별 예선을 치르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 본선 엔트리 11,000명 중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57%에 불과합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전 종목 자동 출전권을 보장받는 일본조차 33개 종목 600여 명으로 꾸릴 선수단 중 13개 종목 117명만 뽑은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상승세인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전 세계 선수가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별 예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겠다. 이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많은 국가와 선수들이 백신이 경기력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우 위원장은 백신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본 정부와 IOC가 어떻게든 대화를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폭풍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정이 늦은 데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가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퍼포먼스에 된통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긴급사태 선언마저 효과가 없을 경우 스가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폭증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긴급사태 선언을 압박하자 고집을 꺾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욕을 먹었습니다. 여행 장려책 고투 트래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자제를 했어야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결국 욕을 먹고 중단하게 되었죠. 이에스가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 내 고급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고위계의 퍼포먼스에 밀린 형국. 총리가 고위계에 보기 좋게 당하고 있다. 고위계 도지사는 TV 캐스터 출신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능합니다. 또한 여론의 흐름을 읽어 이슈를 선점하는 극장형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죠. 실무형 정치가인 스가 총리는 이런 고위계를 원래부터 싫어했습니다. 2016년 고위계 지사가 자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이렇게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극장형 인간에게 도쿄의 도정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카드를 선점해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중앙정부와 스가 총리에게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도쿄도는 중앙정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9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스가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9시까지로 단축한 오사카와 홋카이도 등에선 신규 감염자가 줄고 있다며 그에 반해 도쿄와 수도권에서는 감염자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제안을 따르지 않은 도쿄도와 고이케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스가 정권이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져 현재 39%입니다. 만약 30% 아래로 하락할 경우 당내에서도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3월 중에 스가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